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멜리티 오늘로써 다시 4일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캔들 모양이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리면서 좀 방향성이 애매한 것처럼도 좀 보이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찔끔찔끔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종목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재에 반응하지 못한 이유들 나중에 꼭 반등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버텨가는 게 답일까 의문부도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을 해주시면 두 가지 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 방인데요. 여기서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매일매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승률 높은 그런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실시간 주식 분석 프로그램으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서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수급이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 표시가 되고 차트 모멘텀이 좋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들은 TNR 바이오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괜찮았던 오늘 하루로 좀 수급골드나 차트골드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분석이 되었고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오늘 9시 9분에 차트골드에서 이렇게 4.5% 그리고 장중 최고 26%까지 급등, SI리소스 차트골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장중 최고 16% 이상 상승, 웹스라는 종목도 8% 이렇게 되고 장중 최고 21% 상승. 보시면 모바일 버전 현대공업 2%대에서 최고 14.85%, 쭉 보시면 서현이와도 11.3%까지 급등, 잉투코리아도 21%까지 급등, 바이오펩도 3%대에서 20% 이상까지 좀 급등을 했고,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좀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좀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주식톡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 무료로 한 달간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 또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대로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되는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 경계심리 등으로 투심을 좀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좀 하락이 선반영된 모습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좀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금통위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결정을 하면서 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고, 모처럼 끝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 종목군의 순환매가 돌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괜찮았다라고 해도 분명 소외되는 종목들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코스닥은 1.65% 또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고, 환율이 오늘 1307원으로
좀 시작을 해서 중간에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으나 다시 1306원까지 올려주면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인들은 코스피 1000억 매도, 코스닥은 3억 정도 순매수.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기관들이 기대 이상으로 좀 힘을 내 주었습니다. 양시장 기관의 이런 강한 순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체크를 하면서 내일 또 기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 테마를 좀 보겠는데요. 지수 자체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은 되었지만 관련주들은 또다시 조정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2% 정도 빠지면서 4일 동안 5.1% 이상 이렇게 좀 야금야금 빼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WR에 대한 이런 보통주로 상장되는 이런 부분이 7월달 안으로 좀 끝나게 되면 주식 수도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을 거고 또 올해 이제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회사 자체적으로 또 빚을 탕감을 했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도 상당수 내렸습니다. 좀 이 종목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새로운 악재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 현재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지만 또 방심하고 있을 때 상승 탄력이 붙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체크를 좀 해볼게요.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 4호기 2024년 건설 재개 예전의 계획보다는 1년 정도 좀 앞당겨서 재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원전 비중이 30% 이상 확대되고 신한울 3, 4호기가 오는 2024년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산통부는 12일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성장 지향 산업 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 에너지 수요 공급 부분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성장 지향 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 나선다. 원전에 관련 내용은 좀 밑에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수요 부분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신한울 3, 4호기는 환평 즉시 개시 등을 통해 오는 2024년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 최대 9.2기가와트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조여율 체제를 개선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의 전국 도입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기업과 효율 혁신 협약 등을 통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누적된 전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 한편 원전 산업과 에너지 혁신 벤처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원전 산업과 관련해 금년 일감은 400억 증액해 1,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한울 3, 4호기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 제작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내 1조 원 이상 금융 R&D 지원 및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2030년까지 원전 열기 수출을 위해 체코, 폴란드 등의 수주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이런 산업들은 대외적으로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원전 산업은 좀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겠죠. 이제 여기서 정말로 주가를 크게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수주 소식들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럽 50조 원전 수주전 한국 기술력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외교력
폴란드는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약 5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외교전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한국이 원전 시공기술과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미국, 프랑스는 외교력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란드 및 체코 원전 사업 개요 금액은 모두 추산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6기 정부 간 협약 준공시키는 2033년으로 약 40조 원의 이런 시장이고, 체코 같은 경우는 1200메가와트 이하 1기 경제 입찰 준공 시기는 2036년, 금액은 약 8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두쿠마니 원전 1기 건설 사업 제안서를 올해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앞서 4월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사업 제안서를 냈다. 계약 단가와 납기, 원전 기술력에서 한국이 이점을 강조한 제안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 원전 입찰에는 한수원 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뛰어들었고, 한수원의 경우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이 적용된 신고리 3, 4, 5기 등 10기가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약 10년에서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원전 시공 능력이 떨어져 준공을 하고도 수년째 상업 운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원전 APR 1400의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는 3,717달러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약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유럽, EU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결정한 것은 한국 원전의 수출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SMR 개발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전선 대안도 있다. 다만 원전 수출은 기술력이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의 특수성과 천문학적 계약 금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외교전이 수주 경쟁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사실상 프랑스 수중에 넘어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계획을 따낼 수 있었던 건 국방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 외교전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체코와 폴란드는 프랑스와 같은 EU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외교력이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손을 잡고 공동 수주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외교력을 결합해 프랑스와 경쟁하는 게 원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라 뭐 쉽게 이해가 이제 되셨을 겁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이 37만 주 이탈, 기간이 1만 1천 주 동반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웨인들을 따라서 40만 주 던졌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창구에서는 뭐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 증권까지 포함을 해서 15만 9천 주 순 매도가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들어온 수급은 개인이 38만 주, 그리고 금융투자 8만 1000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수급 자체가 매도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4일간 보셔도 수급의 형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7월 7일이죠. 웨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 매수로 이제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84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주가를 7% 이상 좀 끌어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기관들은 4일 연속 계속 매도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 외인들은 하루 정도 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이후에 더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었지만 이런 물량으로는 올리기는 힘들고, 꾸준하게 들어왔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7만 1000주 던졌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4일간 또 웨인과 비슷한 이런 횡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도 좀 꾸준함이 좀 떨어지는데 수급도 이 상황인지라 주가도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공매도 보시면 7월달 들어와서 뭐 6% 이내 뭐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9.3%, 8.3%로 좀 올랐습니다. 다행인 건 이 두 거래일 동안 거래량 자체가 좀 크게 줄여서 공매 수량 자체는 이전과 뭐 비슷한 수준이고 예상 범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대차 거래를 보시면 뭐 어제자 기준으로 볼게요. 체결이 26만 주, 상환이 53만 주가 되면서 잔고 수량이 한 20만 주가량 감소를 했고 잔고 금액도 6,900억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현재 6천억까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괜찮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나 그리고 공매 대차 거래에 좀 개선이 나와줄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2.2% 하락한 17,7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일 전에 주가를 여기 19,000원까지도 좀 돌려 놓았었는데 또다시 18,000원대를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4일 동안 5.1% 정도 좀 하락세,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정도면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 무엇보다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누르지 않고 있다는 점 우려스러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21선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캔들 모양만 봐도 뭐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리면서 뭐 현재 이 테마에 뭐 거래량도 그렇고 관심이 덜하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방의 지지 라인으로는 17,400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유지만 되어도 일단 현재 쉬어가는 상황에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방으로 갔을 때는 19,500원에서 2만원 좀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하고 지금의 관망세를 조금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정보방 들어와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도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